라미네이트 가격 만원대면 가장 싼 가격이에요. 라미네이트 상담을 받으실 땐 원장님과 소통이 잘 되는지 봐야 하고 또 실제 케이스를 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격이 가장 궁금하시죠? 제가 가격부터 시술 방법까지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라미네이트가 치료가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도대체 왜 다른 걸까요? 네, 여러분 영상 이해가 쉽도록 라미네이트가 뭔지, 왜 하는지, 시술 방법이랑 기간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라미네이트는 치아 앞면에다가 얇게 도자기를 붙이는 치료입니다. 치아가 갈리거나 아니면 깨져서 모양을 회복해야 하는 경우 하는 치료고요. 또 선천적으로 치아가 작은 경우 치아 사이즈를 정상으로 만들 때 하는 치료예요. 이렇게 본래는 치료 목적으로 하는 시술인데 단지 위적인 목적으로 하기도 해요. 우리 치아색이 누런 경우 하얗게 만들려고 미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미백 치료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누래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미백을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면 치아가 시리거나 약해져요. 라미네이트는 절대 다시 누래지지 않기 때문에 미백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종종 앞니가 가지런하지 않고 삐뚤한데 이걸 당장 급하게 예뻐 보이려고 치아를 깎아서 라미네이트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치료를 하는 치과도 많아요. 즉 튀어나온 부분은 깎아내고 쏙 들어간 부분은 두껍게 만들어서 이 앞에서 보면 가지런해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라미네이트가 과연 건강할까요? 이가 만약에 가지런하지 않다면 라미네이트를 고려하기 전에 교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당장 예뻐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죠. 라미네이트가 깎는 거랑 붙이는 거네요. 원장님, 제가 듣기론 치아를 깎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건 뭔가요? 예전에는 라미네이트를 얇게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치아를 조금이라도 깎아냈어야 하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을 해서 아주 얇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즉 우리가 이제 손톱 위에 얇은 네일팁을 붙이듯이 치아를 깎지 않고도 라미네이트가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이걸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합니다. 훨씬 좋은 방법 같은데요? 이제는 가격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라미네이트 가격이 제일 궁금하시죠?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상품 가격은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합쳐져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산품처럼 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면 싸지는 것도 물론 알고 계실 텐데 하지만 라미네이트는 아쉽게도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 한 분 한 분에 맞춰서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제작을 합니다. 장인 정신으로 인건비가 포함되게 되는 거죠. 이 손으로 직접 하는 거니까 원장님의 감각과 실력이 물론 중요하겠죠. 우리 미용실도 일반 디자이너 가격과 원장님 가격이 다르듯이 말이죠. 그래서 실력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치료인데도 가격이 다른 게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잠시 임플란트 가격에 대해서지만 이 부분도 치과계에서는 논란이 아주 많답니다. 요즘 39만원짜리 임플란트 광고하는 치과가 많잖아요. 단순히 재료비만 따지면 이 39만원조차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라미네이트의 기공비와 치아에 붙일 때 사용하는 이 부재료들의 최소한의 재료비만 계산을 한다면 아마 20만원대로 나와 있는 라미네이트는 거의 실비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0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 라미네이트 하나당 100만원이면 이게 호갱인 거냐? 라미네이트는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이라도 호갱이라고 할 수 없어요. 라미네이트 비용도 원장님의 감각이 좋고 섬세하게 잘하는 곳이라면 값은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광고가 많은 치과보다는 결국 입소문과 상담을 받았을 때 환자분이 마음에 안심이 되는 곳을 가지면 좋습니다. 원장님과 소통이 잘 되는지 그리고 이 실제 치료 케이스를 잘 보시고 결정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미용실에 가기 전에 어떤 디자이너에게 머리를 맡길지 고민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라미네이트에 대한 편견이 생길 뻔했네요. 네, 그래서 얼마면 호갱이다 이게 아니라 시청자분께서 가시려는 병원의 진료를 보시면서 천천히 직접 결정하시는 게 옳을 거예요. 오히려 정말 중요한 부분은 부작용이나 주의해야 할 점들이죠. 치아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부작용이나 위험성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라미네이트 치료가 제대로 잘 되었다면 즉 이 도자기 부분의 두께가 아주 균일하고 잇몸과 도자기 경계 부분이 턱이 지지 않게 붙고 또 접착이 정상적으로 잘 붙었다면 사실 크게 부작용이라고 부를 만한 건 없습니다. 평소에 양치질과 치실질만 꼼꼼하게 해줘서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이 붙지 않게만 관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삭제
삭제하는 라미네이트가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삭제하는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부작용이 더 크냐? 그것도 아니에요. 치아를 어느 정도 깎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라미네이트의 두께나 접착에 문제가 없다면 치아를 한 겹 깎았다 한들 큰 부작용 없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서 언급했듯이 치아가 삐뚤삐뚤하다 보니 두께가 들쑥날쑥하게 제작이 됐다든지 디자인이 생리적인 이 치아의 자연 형태와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접착이 제대로 안 돼서 미세한 틈이 있거나 한다든지 하면 이 부분들에 세균이 일단 잘 쌓이게 돼요. 잇몸병이 생기거나 충치가 생길 여지가 훨씬 커지는 거죠. 결국 좋은 원장님을 잘 만나서 라미네이트가 아주 꼼꼼하게 잘 되면 부작용도 당연히 적어지는 겁니다. 부작용까지 알려주셔서 제가 라미네이트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또 시청자분들을 위한 또 팁이 더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 원장님이 치료를 해주시는 것에 비해서 합당하다 생각하시면 너무 과한 비용이 아니라면 치료를 편하게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이것은 라미네이트뿐만 아니라 뭐 임플란트나 치아 교정과 같이 다른 비보험 비싼 치료 항목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신경 쓰이고 아프신 부분들 고민 많이 하실 텐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희 시청자분들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도움되실 만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